고양이 병원비 만만치 않으시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동물병원 진료비가 저렴한 편이기는 해도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체감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수의사지만 12년차 집사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 병원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톡톡 채널의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에요. 실제로 미국 LA에서는 기본 진찰료가 10만원, 수컷 중성화가 110만원, 암컷 중성화는 140만원, 발치 없이 스케일링만 해도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비용 자체로는 가게에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제가 오랜 시간 수의사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집사의 입장에서 지켜보니 이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됐던 것은 바로 무난하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양이를 무난하게 양육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잘 먹이기, 두 번째, 잘 들여다보기, 세 번째, 잘 쉬게 하기, 이 세 가지를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병원에 가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병원비를 크게 아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고양이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 먹이기. 고양이를 잘 먹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잘 먹이기만 해도 병원의 관리를 꽤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양이를 잘 먹인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먹이는 것에도 무난함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무난한 사료를 정량에 맞춰 먹이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난한 사료 말고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은데요.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고급 사료라는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이고 싶은 사료가 아닌 우리 고양이가 잘 먹는 사료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큰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먹이시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어떤 사료가 좋다고 하니까 고양이가 잘 먹지 않는데도 계속 급여를 고집하다 보면 체중이 크게 줄고 근육량이 빠지고 여러 가지 결핍, 그리고 지방간 같은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먹이느냐와 더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식욕이 줄고 있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혹시 잘 안 먹었나요? 아니요, 먹긴 먹었어요. 혹시 먹는 양이 줄진 않았나요? 얼마나 먹는지 모르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먹기는 먹는 것 같아도 조금씩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있었다면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매일 사료 먹는 양을 체크해 주세요. 꾸준히 5에서 10g씩만 덜 먹어도 체중이 엄청나게 빠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잘 들여다보기. 우리가 집에서 고양이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체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잘 먹이기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체중으로만 고양이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2에서 4주에 한 번은 확인을 해주세요.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크게 아픈 고양이들은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비슷하거나 늘었다고 해도 뱃살은 그대로인데 척추나 대퇴 부위의 근육량만 감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등허리의 척추를 따라서 또는 허벅지나 엉덩이 쪽, 뒤통수 쪽에 뼈가 유난히 많이 만져지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섭취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것 자체로도 2차적인 지방간이 와서 오랜 기간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체중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기본 케어를 하시면서 관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양치질 하면서 구강 상태를, 발톱 자르면서 발톱이나 발바닥 상태를, 빗질 해주면서 털이나 피부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양치질만 잘 해주셔도 스케일링 비용을 크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상의 변화 외에도 고양이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랑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만질 때 점점 더 예민해진다. 밤에 우는 행동이 심해졌다. 편하지 않은 자세로 불편하게 잠을 잔다. 대소변 실수를 한다.
다른 고양이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들도 몸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가 뭔가 달라졌다면 꼭 병원에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 때문이든 스트레스 때문이든 행동 문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치료가 더 어렵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와 행동적인 변화를 잘 관찰하더라도 고양이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야 증상을 감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중요한데요. 병원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문 주기를 알려드리자면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체중과 구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나중에 큰 문제로 진행되고 나서야 발견하는 상황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고 섭취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꼭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병원에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검진을 미루다 보면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고 입원 치료나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잘 쉬게 하기. 고양이 생활 환경의 핵심 요소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쉬는 것인데요. 고양이는 하루 중의 일부를 다른 개체의 눈에 띄지 않고 편하게 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사람에서도 그렇지만 고양이에게는 특히나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조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는 우리의 기준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 스스로가 가장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고양이 휴식 장소로 최적의 위치는 바로 고양이의 핵심 영역입니다. 고양이의 핵심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양이가 크게 놀랐을 때 주로 숨는 장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고양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 주로 숨는 장소를 핵심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고양이가 주로 자거나 쉬는 데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핵심 영역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핵심 영역이 아주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요, 그곳이 침대 밑이라고 하더라도 막아두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양이가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가 너무 위험하거나 접근이 너무 어려운 장소라면 고양이가 거기에 갈 수 없게 차단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바로 근처에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대안으로 배치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핵심 영역에서 너무 멀지 않게 식사 장소와 화장실 같은 것들을 배치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 고양이가 더 편안하게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묘의 경우에는 거실 같은 붐비는 장소를 가로질러 가야 사료를 먹을 수 있거나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된다면 잦은 충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선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양이에게 편안한 휴식 장소가 없다거나 사람이 고양이를 가만히 쉬게 두질 않아서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면 고양이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좌절 등으로 진행되어 행동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고양이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요,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3가지 방법은 첫 번째, 잘 먹이기, 두 번째, 잘 들여다보기, 세 번째, 잘 쉬게 하기 였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모든 일의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따분하고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고양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신비의 명약 같은 건 없어요. 단지 고양이의 기본적인 습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올려주고 주기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들여다봐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오늘 영상의 진짜 제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바로 고양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호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